국내 주식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여겨졌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요, 최근에 다양한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들고 있는데요. 마침 최근 관련주들이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자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에 업로드해드린 영상에서요, 소득세법 개정안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몇몇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겐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보고 계시는 화면은 현재 그리고 추진 중인 배당소득 과세책입니다. 몇몇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죠.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요, 소득 수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22%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니까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 종합소득 과세 표준 구간을 보면 연 5천만 원 이하는요, 기본소득세율이 15%입니다.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요. 배당소득만 연 5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15% 세율을 부담하게 되시는 거죠. 가령 연 배당소득이 4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누진공제까지 고려했을 때 실효세율은 13%까지 낮아지는데요. 세법 개정안대로라면요, 2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세율이 22%까지 높아집니다.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분리과세는 강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예시처럼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면 분리과세 신청하지 마시고요, 종합과세 신고하시면 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국세청이 인증한 고소득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추가 부담이 늘어납니다. 고액자산가 분들 중에요,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것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세금 부담만 따져보면요,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불리한 분들이 분명 계세요. 이런 분들 중에서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분들은 분리과세 신청 안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세율만 비교해서 세금 폭탄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종합과세, 분리과세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점, 절대 강제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논란은요, 몇몇 분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논란 아닌 논란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진짜 논란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부자 감세 논란이죠. 배당소득이요, 연 2천만 원 이하인 투자자분들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최대 주주, 기업의 오너예요. 그리고요, 과표 관리에 진심인 고액 자산가들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자 감세 논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무관한 부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안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일부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는 없겠죠. 상장사들이 배당 성향을 높이면 최대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금도 증가합니다. 고액자산가들 중심으로요, 절세 목적의 고배당주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 고배당주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직접적인 절세 효과는 없지만 배당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의 개인 투자자들도요, 이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7월 11일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요, 배당 성향과 주가 수익 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즉 배당 성향이 높을수록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는 의미인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의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주가 상승에 얼마나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최근 주식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국내 배당 투자자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시장이 바로 미국이죠.
이 미국도요, 배당소득세를 낮춰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1984년부터 배당금이 계속 줄어드니까 2023년 5월 배당소득세를요 35%에서 15%로 인하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장사들의 배당 성향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늘렸는지 보니까 경영진의 보유 지분이 높을수록 배당세율 인하 효과가 컸다라고 해요.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이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현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세법 개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요,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고배당주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없던 일이 되거나 혹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최종 법안이 나온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펼쳐지겠죠. 부디 큰 그림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이 배당 성향 35%라는 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주주 환원보다는 적극적인 재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적정 배당 성향은 기업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마치 배당 성향 35%가 국내 증시에 암묵적인 권고안처럼 굳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등 떠밀리듯이 배당 성향을 무리해서 높일 수가 있고, 그럼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 성장률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상장사들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배당 성향을 35%까지 끌어올릴 수 없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비록 배당 성향은 35%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배당을 매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기업이 있다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주주 환원이 꼭 배당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도 주주 환원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요, 소각하는 것이 주가 상승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기도 해요. 분리과세의 기준을요, 배당 성향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율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실제 2025년 7월 17일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요, 여당 일각에서는 분리과세 요건을 까다롭게 설계하자라는 주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배당 성향뿐만 아니라 배당 성장률을 비롯해서 다양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더 나은 최종 법안이 나오면 좋죠.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러다 정말 세법 개정안이 산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조건이 까다로우면요,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장사들이 줄어듭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요, 정말 한국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몇몇 종목에 특혜해서 끝나선 안 되거든요. 다수의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도요, 우리 회사도 배당을 좀 늘려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려면 그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자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 복잡한 기준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너무 복잡해서 소리 소문 없이 2년 만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현업에 있던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잊고 있었을 정도로요,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배당 성향 35%가 과연 적절한가, 또 다른 기준을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은 전문가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일한 바람은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ETF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고배당주 ETF에 투자하면 분리과세 혜택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몇몇 분들이 분노를 해주셨는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세법 개정안 자체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고배당주 ETF의 분리과세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이릅니다. 일단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이 되고 나면요, 고배당주 ETF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후속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5년 7월 18일 비즈워치의 기사를 일부 인용한 것인데요.
ETF를 만들고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도요, 당연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면 ETF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 제도를 만드는 금융투자협회도요, ETF를 통한 간접 투자 시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는 기본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고배당주 ETF의 분리과세 본격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시기나 방법의 문제이지요. 결국 ETF도 세법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요, 다양한 논란을 정리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